무슨 소리? 정성진이 사기꾼아. 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말 본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한자 한자 다 녹여내서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우리 유라 배우님이 답변을 또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네. 궁금? 안녕하세요, 정성진 선생님. 연기학원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연극배우가 꿈인 학생입니다. 세상에 중성? 그쵸, 중학교 3학년. 평소 배우의 꿈만 갖고 있다가 1년 전부터 스스로 독학을 결심하여 독학을 하던 중 연기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배우고 싶어서 4개월 전 근처 연기학원에 상담하러 방문했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중학교 3학년이. 그러니까 상담하며 들었던 모든 게 좋았고 제 심장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학원비가 꽤 세더군요. 하하. 제가 학원비 때문에 걱정하자 어머니께서는 부담되는 가격인 건 맞지만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네가 진짜로 다니고 싶으면 스스로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아버지께 은연중에 기습적으로 연기학원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탐탁치 못해 보이시고 대답을 회피하시길래 그때마다 대화 화제 전환을 급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다시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의 고민은 학원비인데 현재 고2인 형과 저는 사교육을 받고 있고 20살에 스스로 학원비를 번다고 생각한다면 16살인 지금부터 학원에 다니면 4년 동안 누적되는 학원비가 어마어마하고, 하지만 2년 뒤 고2 형이 성인이 된다면 형은 더 이상 사교육을 안 받을 테고 18살부터 학원에 다닌다면 학원비는 2년 동안 누적되니 16살인 지금부터 다니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머리로는 18살 때 다니자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니고 싶다라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학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면 보내주실 거라고 하셨지만 고민을 하다 보니 저도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께 왠지 모르게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 말할 자신감은 떨어지네요. 허허. 물론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옳은 것이지만 이럴 때는 제 머리를 따라야 하는지 제 마음을 따라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쓴 글을 검토하니 너무 많은 생각을 압축하려다 보니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하하. 그리고 질문이 너무 개인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정성진 선생님께서도 많이 바쁘실 텐데 저의 메일이 짐이 되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짐이 아니라 힘이 되네요. 저희가 이 메일을 딱 받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너무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게 이렇게 정말 이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자기 자신의 온 마음을 꾹꾹 담아가지고 눌러 쓴 그 고민의 흔적이 너무 여실히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연기학원에 대한 상담인지 사실 재무 상담인지 너무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오늘 또 이제 뭐 저희가 드리는 말씀들이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진짜.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독학을 먼저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독학을 또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보면은 독학을 결심해서 독학을 하던 중 뭔가 답답함이 느껴졌나 봐요. 이처럼 이제 연기나 혹은 뭐 노래나 무용이나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혼자서 공부해서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 독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뭘 독학해야 되는지 알고 나서는 독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독학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구독자님도
그래서 답답함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연기를 만약에 독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연기라고 하는 것만큼 너무 막연한 뭔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사를 파악하게 될 때 이 인물의 뭐 어떤 의도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지 뭐 전 상황들을 유추해서 연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지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뭐 정말 많잖아요. 연기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나눠주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부분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는 뭔가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네. 인물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입시를 하실 거면 학원을 가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근데 대견하죠. 근데 진짜 대견해요. 맞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 맞아. 이걸 일단 해. 독학 일단 해.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네. 너무너무 너무 멋져요. 중학교 3학년이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엄청 장문의 DM을 주신 이메일을 이메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정리할 때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쵸. 그게 너무 썼다 지웠다 막 뭔가 막 이거는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막 생각하면서 그래도 막 적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네. 나중에 만약에 제가 자녀를 낳아서 네. 키우는데 아이가 만약에 아빠 나 연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기? 왜? 이럴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네. 왜냐면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은 아예 우리 엄마 아빠는 연기 쪽으로는 별로 뭐 관련이 없으신 직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 엄마 아빠 잘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른들의 지혜는 네. 어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경험과 네. 그리고 주변에 사실 왜 없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연기자를 꿈꿨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뭐 친구분들이나 네. 혹은 그 친구의 자녀분들이나 어떻게든 그 인프라가 네. 구축이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선뜻 자녀분들이 네. 나 연기자 하고 싶어요 라고 네. 얘기하면 네. 쉽사리 네. 그래 너 한번 해봐 라고 그 말을 떼시는 게 네. 너무나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특히 이제 이쪽에 뭔가 본인이 이렇게 하고 계신 당사자가 아니라면 더 일단 부모님도 자녀의 미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정말 너무 지금 당찬 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멋진 우리의 조카뻘이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자칫하면 네. 아들뻘이잖아요. 자칫하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때 한번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네. 자신의 비전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어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메일을 살펴보면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지금 뭐 학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게 슬그머니 걱정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하고는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당찬 포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나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가 좀 작은 형태로 무언가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부모님들은 그런 걸 좀 많이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자녀가 정말로 내가 아빠 나 이거 진짜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내가 사실은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이거 엄마 아빠가 이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너무너무 지금 이 형도 사교육을 받고 있고 저도 교육받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서 사실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저 이거 진짜로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저 한번 믿고 조금만 시켜주세요. 네. 라고 얘기하면 네. 아마도 지금 이 메일로만 보았을 때 부모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하게 자신의 비전과 무언가를 어떤 막 프리젠테이션을 막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도 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네. 이렇게 무리하셔서라도 좀 네.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네.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본인에게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여건보다는 그거를 선뜻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눈치 보이는 상황, 네.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본인의 상황, 뭐 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정말로 자신 있게 아버지 혹은 어머니 앞에서 잘 말씀드려 본다면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제 주변에 이제 네. 언니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언니 오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나중에 뭘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얘는 뭘 하고 싶어 할까? 뭘 재밌어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변에 부모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은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고 지원해주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제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이야기가 근데 들으시면은 뭔가 큰 해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궁금해 하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 맞아. 그게 필요하다고. 맞아. 태어났을 때부터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럼 친구야 삼촌 생각엔 그래. 용기가 필요하단다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학원을 가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 구독자분께서 우리 동생이 동생이요? 우리 동생이 우리 조카가 조카 같네. 너무 예뻐. 어떡하죠? 그죠? 이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네. 시간이 사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시간이지만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꽤 넉넉한 시간이에요. 충분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원을 선택을 딱 해서 그 학원에서 내가 끝까지 쭉 가야지 이렇게 미리 설정하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본인에게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 학원도 갔다가 저 학원도 갔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들도 알아야 나한테 맞는 뭐 대본도 주시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도 막 이렇게 해주실 텐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꽤나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이 학원에 한 2달 해서 적응 좀 이제 한번 배워보고, 또 저 학원으로 가서 또 한 2달 이렇게 해서 또 배워보고, 이런 시간들이 본인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로 나한테 잘 맞았었던 학원, 뭐 그게 대형인지 소형인지, 뭐 그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들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유형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생님과 교육을 내가 수업을 받았을 때 참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려면 여러 곳에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고2, 고3이 아니니까 그쵸. 정말 그럴 만한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계속 쭉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이 메일을 살펴보면은 너무너무 그 멋진 부분이 있죠. 네. 누구나 처음 딱 꿈꾸게 되는, 나 배우야겠다 라고 할 때 제 심장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상담하며 들었던 모든 게 좋았고,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이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제 마음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원에서는
어떤 그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유치가 목적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과 내가 정말로 연을 맺어서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학원의 조건들이기도 한데, 들었었던 얘기들이 정말로 마음에 들고 심장이 막 활활 불타오르면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연기 수업도 받고 무용 수업도 받고 노래 수업도 받고 수업을 받으면서 이 학원에서도 일단 해보고 저 학원에서도 일단 경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연기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진짜 필요한 고민이다.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되는 고민이거든.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면 꼭 고민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마 심장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 정성진이 사기꾼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간이 조금은 그래도 길게 있으시니까 적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잠시만, 지금 우리 이 이쁜 우리 조카를 위해서 우리 삼촌과 네. 이모가 아니, 누나가. 이모잖아요. 누나예요. 정말 미치겠네요. 자,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시고 싶다고 하셨죠. 네, 아니 뭐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최종 승인은 이쪽에서 떨어지는 빨리 거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입시를 준비하실 때 읽으면 좋은 필수 희곡집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내드리죠? 저 삼촌 메일로 싫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소 알려드리기 싫어요 이러시면. 이거 그러면은 선택하시는 걸로 합시다. 네, 저한테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희곡집을 이렇게 저희도 이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는 대로 배송을 해드리고, 아니면은 저한테 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취해서 저하고 이제 어디 뭐 이런 버거 왕 같은 데 가서 햄버거 한 세트씩 딱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희곡집을 또 그렇게 선물로 해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뭐 전혀 부담 없이 본인이 편한 걸로 선택을 하세요. 둘 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너무너무 예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희곡집을 아마 안 읽으실 수도 있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책장 어느 한 곳에다 이렇게 꽂아놨다가 불현듯이 한번 시선이 가면은 남유라 정성진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희곡집을 줬었던 때가 있어. 내가 그때 연기를 생각하면서 내 심장이 활활 불타올랐었어. 맞아. 이런 것들로 초실함 또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니까 모두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연기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또 저희도 초심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멋진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대단합니다. 15살 아닌가요? 16살. 너무 오래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답변해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연락해주세요 꼭.